유형 11은 가속도네. 가속도에다가 요거 하나 적을까?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. 이렇게 딱 적어 출발하자. 물론 그래프 쪽에서 나오지만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? 일단 주어진 거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, 그치? 첫 번째 속도가 4래. 속도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분해야 되겠지? x 프라임이 v가 되겠죠, 속도? 그러면 6t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, 그치? 자,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4라고 주어져 있죠? 그래서 는 4. 첫 번째 식이 되겠죠?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전부 다 6의 배수식. 6으로 나누자.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는 0. 그러면 t 플러스 1,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, 그치? 자, 그런데 항상 시간은 양수라고 얘기를 했잖아, 그치? 그래서 t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. 첫 번째. 자, 그런데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시간에서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, 그치? 그럼 우리는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? 그래서 v 프라임이라는 게 가속도 a가 되겠네. 요 식만 미분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1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t 값이 2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니까 a의 2를 찾으면 되겠네. 그러면 24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그때의 가속도는 18이다.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?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유형 10에서는 속도, 그 다음에 유형 11은 가속도. 근데 항상 위치식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걸 미분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찾아주면 그냥 끝. 이건 별거 없다.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게 요거네.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됐죠? 이제 일정 범위를 주어지면서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됐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요거도 하나 할 수 있죠? 속력은 속도의 뭐다? 절대값을 씌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, 그치? 된 거야. 자, 위치가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네, 그치? 그러면 우리는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출발은 속도부터 쭉 출발을 해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서 속도라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?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것이다. 그래서 f 프라임의 t, 얘가 속도 그래프 3t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, 얘가 속도 그래프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일단 속도 그래프에서 요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. 얘 축이 뭐니? 1이죠, 1. 자,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를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0은 가깝고 3이 좀 멀죠?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. 얘가 속도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? 물론 절대값을 씌워야 되긴 해. 그러나 우리는 높이들을 조금 판단해보자. 일단 요 높이 자체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?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. 그 다음에 요 높이 자체가 3 집어넣으면 되죠? 그러면 27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, 마이너스 5.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, 그치?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8 이상이고 그 다음에 4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. 그러면 우리는 속력이라는 것은 절대값을 딱 씌우는 거니까 얘는 0 이상이고 어디 이하?
8 이하가 되겠죠? 여기가 절대값 쉬운 8이니까. 그래서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? 8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, 그지? 자, 그냥 속도의 범위, 속도 그래프의 범위를 딱 찾아놓고 그냥 절대값을 딱 씌워주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. 근데 무조건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둘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요 절대값 씌우는 내용만 조금 알면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.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뭐 활용 부분이라고 해서 유형 13부터 쭉 몇 가지 있냐? 20까지 있네. 오늘 끝내겠다, 미분은. 자, 110페이지 가볼까? 이제 조금 활용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. 자,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와 뭐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했네, 그치? 자,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좀 봐줘야 돼. 일단 원점을 출발했대. 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럼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위치 시간 정도. 그 다음에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? 그러면 우리는 출발한 후에 그럼 t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? 이거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게 뭐였지? 응? 운동 방향을 바꾼다, 멈춘다 이랬을 때,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속도가 0인 것이다. 그죠? 그래서 x 프라임 즉 v 속도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자. 미분하면 되겠지?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9 얘가 0 되는 것을 찾아주시다. 4로 나누자. 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그래서 t 값이 1초하고 3초에서 2번 바뀌는 거 맞네, 그치? 자,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해석은 다 끝난 거야.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럼 1초와 3초에서 그때 위치를 각각 A, B라고 하겠대. 그러면 우리는 위치란 건 X잖아, 그치? 그럼 거기다가 A를 집어넣는 거야. X에 1을 구하고 X에 3을 구하고 두 개만 딱 찾아주면 그냥 끝나. 1 집어넣으니까 4가 되네.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플러스 27 그래서 0이 되네. 그럼 여기에 뭐 A의 위치라고 놓으면 얘가 B의 위치가 되겠네, 그치? 그러면 그때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원점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그랬을 때 A,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. 그래서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죠? 0하고 4. 근데 나중에는 수직선도 조금 필요해서 수직선을 한번 쭉 볼게. 일단 원점에서 출발했어. 그런데 쭉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꿨대. 요때의 위치가 4고 t 값은 얼마냐면 1초에서 됐지? 그러다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꿨대. 그때의 위치는 0이고 그때의 t 값은 뭐가 될 것이다? 3.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? 그죠? 수직선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수직선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조금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. 일단 유형 13번에서 첫 번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54번 쪽 가볼까. 그런데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대. 어떻게 나아갈지를 몰라. 그런데 두 점에 대한 위치식이 주어져 있네, 그지? FT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T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얘가 A점에서의 위치 얘는 B점의 위치 이렇게 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해석할 거는 AB의 중점이 M 이렇게 되네, 그지? 그러면 중점은 그 위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되는 거잖아, 그지? 그러면
중점 M의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자.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사라졌네. 두 개 더할 게 요거 있네. 2차. 얘는 더할 게 없으니까 2로 나누면 T제곱.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8T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T가 되겠죠?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6인데 2로 나누면 플러스 3. 이게 중점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겠네요. 괜찮죠? 자, 그럼 두 번째 해석으로는 이 중점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. 또 속도가 0인 거잖아, 그치? 그러면 속도 m'의 t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, 그치? 그러면 2t 마이너스 4 얘가 0 되는 것은 t 값이 양수인 2밖에 없네, 그치? 그래서 몇 번 바꾸냐? 한 번 바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, 그치? 그러면 끝. 너 계약했니? 수업했어? 네. 진도 좀 나갔나? 별로 안 나갔어? 모르겠지. 야, 학교 가냐? 아니 온라인에. 온라인. 그러면 또 마이크 끄고 카메라 끄고 뭐 그치? 자, 그나마 조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.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. 요게 조금 중요한 걸 것 같아. PQ래. 그래서 첫 번째 P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Q에 대한 위치까지 다 주어졌잖아, 그렇지?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.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. 반대 방향이면 P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Q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, 그렇지? 서로 반대 방향?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게 혹시 있니? 항상 한 기준을 딱 따지는 거야. 그냥 만약에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요때가 양의 속도라고 하면은 요때는 속도가 0이 됐다가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요때는 음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. 그러면 1로 움직이는 거랑 1로 움직이는 것은 반대 방향이죠.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야.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 쟤를 미분했다고 생각해보자. VP 그 다음에 VQ 속도가 될 거 아니야, 그치?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,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야. 그럼 어떻게든지 두 개의 속도를 곱하면 0보다 작다. 결국 요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 말 한마디를 딱 적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. 자, 그러면 속도 미분해보자. 이 미분하면 되잖아. 2t 마이너스 4 곱하기 두 번째 요거 곱하면 되겠지? 얘가 2t 마이너스 8 두 속도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. 그럼 당연히 여기는 2고 얘는 4죠? 그러면 t 값이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은 여기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. 그럼 결국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됐죠? 마지막 부분은 조금 쉬운 부분들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늘 요거를 좀 끝내보자.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도함수 활용의 일부분이 접선의 방정식과 극대 극소까지 들어간다. 극대 극소. 저 뒤쪽 부분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고. 밖에 덥니? 추워요. 추워?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. 그래? 나는 여기
왜 이렇게 덥니? 이해할 수가 없네. 자, 그다음 어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있대. 그다음에 제동을 건 후,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소리야. 제동이라는 것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그 미터는 움직인 거리는 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거지. 그러면 열차가 제동한 후, 자 중요한 말 있죠? 정지할 때까지. 그럼 멈춘다라는 뜻이야. 그럼 멈춘다라는 거 뭐니?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잖아, 그렇지? 아 그러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네. 속도. 그러면 x 프라임. 그럼 얘는 12 마이너스 0.8t 이렇게 되겠네, 그렇지? 그러면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그때 그 시간을 구하시오. 그러면 8t라는 것은 120이 되겠죠? t라는 것은 818 바로 40 15초일 때 멈추네, 그지?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다시 얘가 움직인 거리야. 그래서 x에 뭘 집어넣는다? 15를 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?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동생 휴대폰이 뭐 많이 부셔졌어? 아니 액정이 아예 부서져가지고 근데 그 금방 끝날 수 있긴 했는데 그 서비스 센터는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아 그래? 그거 처리하는 어디야? 삼성이야? 아네 좀 이렇게 그걸 부모님도 짜증 나셔가지고 아 같이 갔어? 네 얼마 들었어? 7만 원인데 보험 받으면 더 싸진다고. 아 보험 파손 보험 들어놨어. 희한하게 그럼 우리 와이프도 휴가 때 잠깐 공원 갔다 오는데 공원에서 영상 통화를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깨졌어 액정이. 오늘 갈았거든? 근데 파손 보험은 안 들어놨거든? 근데 갤럭시 S20인데 25만 원 들었어. 엄청나는데? 아 파손 보험 들어야 되나? 지금 보험하면 거의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한 3만 원도 안 돼가지고 매달 한 6,000원씩인가 되는 건가?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치?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되겠네. 자, 또 한 문제 더 하다가 가보자. 자, 이번에 660번. 660번도 똑같아. 다른 거 없어. 움직인 거리, 제동한 후에 움직인 거리가 지금 이거라고 주어졌죠?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니까 좀 계산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돼. 자, 목적지에 정지하려면 그러면 요거를 나왔네. 정지하려면 그러면 멈추려면 이런 뜻이잖아, 그렇지? 그러면 또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속도, 즉 x 프라임 똑같이 가는 거 미분하면 27 그다음에 마이너스 0.9t 속도가 0이 돼야 되겠네. 딱 멈춘다는 뜻이니까. 그러면 9t는 270 되겠죠? 그러면 t 값은 30초 이렇게 딱 나오네, 그치? 자, 그러면 t 값이 30초일 때 딱 멈춘대. 그러면 아까하고 조금 다른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뭐였냐면 요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럼 전방 몇 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까? 얘하고 아까 전에 그 멈출 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랑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. 얘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. 자, 그럼 결국 우리는 또 뭐 하냐면 움직인 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. 그래서 x에 3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? 요 식에다가 30을 딱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그게 전방 몇 미터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. 또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. 이렇게
계산은 집에서 합시다 우리. 됐죠? 자 이제 15, 16, 17, 18, 19 6개 유형만 하면 도함수 활용형은 끝나네. 자 이거 끝내놓고 오늘은 책 프린트 뭐 이런 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. 비어있는 거 좀 채우고. 도함수 활용 파트까지가 시험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. 얘는 아마 안 들어갈걸? 속도는 했나? 자, 그 다음 로켓을 위로 쏘아 올렸을 때. 자, 그러면 로켓 쏘아 올리는 것은 뭐 이차함수 쪽에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자. 일단 얘는 지면에서 출발한 거야. 그래서 그림상 딱 따지면 이 지면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겠대. 그럼 올라갔다가 원래는 그냥 내려오지만 그래프상으로 우리는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? 자, 그때 몇 초일 때 높이 h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. 높이. 그러면 우리는 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, 그럼 결국 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요 높이가 지금 얼마냐라고 이렇게 지금 구하라는 뜻이죠. 그러면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, 멈춘다, 운동 방향을 바꾼다, 무조건 뭐하라고? 속도가 능력이라고 했잖아, 그치? 자,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H'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20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, 얘가 0이 되는 것이니까 t 값이 2. 2초에서 여기서부터 운동 방향을 바꾼다.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그때 높이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h의 2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0 마이너스 20, 그래서 20이 나오니까 결국 여기가 20m 이렇게 되겠네, 그치? 그래서 답은 2번. 자, 이 유형 15까지가 그냥 쉬운 내용이었습니다. 유형 16에 뭐가 나와있니? 이제 그래프의 해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우리는 그래프의 해석을 잘 천천히, 그래서 익숙하라고 저번에 한번 적어준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야. 번호는 안 보여도 되겠지? 664번입니다. 자, 664번. 일단 이 그래프 자체가 뭐냐면 속도야. 자, 그럼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속도 그래프의 적선의 기울기, 얘가 뭐라고 했죠? 가속도라고 얘기했죠? 가속도. 자, 그러면 요 내용을 딱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야.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으시오라고 했죠? 일단 t 값이 a에서, a면 요 지점이네, 요 지점.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.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, 그지? 그래서 음의 값 참 이렇게 되겠죠? 됐어? 그 다음에 D에서부터 E까지, 요번에는 여기 D에서부터 여기 E까지, 여기네, 그지? 그럼 요거일 때네. 자, 그때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. 속도가 0에서 이 y축에 있는 함수값이 속도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속도는 증가한다. 얘도 참이 되겠네. 됐죠? 그 다음에 세 번째, 여기 B에서부터 그 다음에 E까지 요 그래프를 딱 보는 거네. 그럼 요 그래프 봤을 때 가속도는 일정하다? 가속도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, 그지?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아. 그래서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. 그 다음 4번 가볼까? 4번에서 t가 f일 때네. f일 때 요 지점일 때네, 그지? 요 지점. 요 지점에서 p는 정지에 있다? 정지에 있다는 건 속도가 0인 거야.
그러면 정지에 있는 것은 속도가 0인 거. 여기가 정지에 있는 거야.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. 정지에 있는 것은 t 값이 d하고 h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해석해봐야 되지. 0에서부터 i까지래. 아,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하겠대.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야. 속도 0 되는 거 아까 두 개 찾았어? D하고 H 두 개 찾았죠?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얘가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, 그 다음에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. 뚫고 지나가지 않고 접하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5번 참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. 두 문제밖에 없네. 다음 페이지 가볼까? 위치 그래프의 해석 666번 보자. 똑같은 거네. 자, 666번. 요번에 위치 그래프야. 그 위치 이거 봐. 되겠다.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위치가 0 되는 지점은 B하고 D가 위치가 0 되는 지점이네, 그치? 자, 기억 0에서부터 B까지. 그러면 0에서부터 B까지면 이거야, 위치 그래프가. 그러면 속도는 A일 때 최대이다. 속도가 뭐라고 했니?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야.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? 양수이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. 그러면 속도가 양이다가 0이다가 음이다가 여기 어딘가 출발할 때 속도가 가장 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. 그래서 얘는 틀렸대. 기억은. 그 다음 니은 B가 없다. B. B. 위치가 0 되는 거네, 그치? 운동 방향을 바꾼다?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뭐니? 속도가 0 되는 거죠? 그럼 속도가 0 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. 그래서 B가 아니죠. 이거는 T 값이 A하고 C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. 그래서 니은도 틀린 거야. 자, 그 다음에 이거 T 값이 C일 때 속도가 0인 거. 했잖아. 얘는 찾았네. 그 다음 마지막 0에서부터 D까지 요 그래프를 가지고 가는 거야.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? 이거 수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겠니? 원점을 출발한다 했잖아, 그지? 그럼 얘가 위치 그래프야. A일 때 T 값이 A일 때 2가 되겠네, 그치? 그러면 쭉 갔다가 얘가 2이다가 뭔가 여기가 딱 바뀌는 요 지점이 뭐냐면 T 값이 B야. 그러면 아시지?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. T 값이 A에서 운동 방향을 딱 바꾸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원점이 되는 게 요때가 T 값이 B. 그 다음에 -3까지 가면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인 거야. 운동 방향을 딱 바꾸는 거야, 이쪽으로. 그러면 결국 여기가 뭐냐면 T 값이 C. 그럼 결국 2보다는 3이 더 멀리 있으니까 C에서 가장 멀리 있다. 이걸로 참고로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디귿, 리을이 참입니다.
수직선으로 해석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가. 그냥 얘를 눕혀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? 위치 그래프 나와 있을 때. 그다음. 선생님, 응. 저 그럼 기억일 때 응. t가 a면은 속도가 0인 건가요? 그렇지.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는 0인 거야. 너무 더운데? 야, 온라인으로 했을 때 정상 수업했어? 저는 학교 가서 어. 그러니까 그 이게 신청자들은 학교 가서 수하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대면해서 수업하는 거? 그냥 1대1로 선생님 앞에 계시고 저는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은 똑같이 이것도 이거 듣고. 이거 틀어놓고 너 그것도 보고 네. 가사 하는 거야? 네. 그래 가사야 뭐가 듣지. 집에서 하면 잘 안 들으니까. 네. 자, 그 다음에 상문제 한번 가볼까? 669번이네. 자, 둘 다 PQ의 위치 그래프가 FT, GT. 그러면 얘가 P의 위치, 얘가 Q의 위치. 이렇게 딱 되겠죠? 자, 그러면 PQ는 모두 두 번 만난다? 만난다라는 얘기가 뭐니?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죠? 이게 위치 그래프래. 그럼 결국 위치 그래프의 교점 두 번 만나는 거 맞죠? 그래서 t 값이 어디에서? 1과 8에서 두 번 만난다.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. 자, 그러면 위치 그래프야. t 값이 4일 때 P에서 t 값이 4일 때의 속력? 그러면 속도가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양수니까 뭐 속력이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t 값이 8일 때 는 요게 속도 접선의 기울기죠. 그러면 t 값이 4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. 그래서 속도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속력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니은도 참. 자,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야. 위치 그래프인데 4에서 8까지만 딱 보래. 4에서 8까지 봤을 때 움직인 거리라고 나와 있죠? 그럼 일단 P 부분을 볼게. P 부분이 4에서의 위치가 원래 여긴데 8에서의 위치가 요만큼이죠? 얘가 P가 움직인 거리야. 높이의 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Q는 GT잖아, 그지? 4에서의 위치는 여기고 8에서의 위치는 여기네.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Q의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Q가 더 많이 움직였다.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. P가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. 그래프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. 요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. 높이의 차가 움직인 거리다라고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유형 18, 19, 20은 전부 다 똑같은 말 있죠? 변화율? 변화율 나오면 무조건 뭐 하랬니? 미분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유형 18, 19, 20
제목에 변화율 나오는 부분에 전부 다 미분이라고 딱 적어 놓도록 하자. 네? 문제에다가 쓴 거예요. 저 유형 거기 쓰는 거였어요. 요거요. 보여주려고. 얘 딱 보이면 무조건 미분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. 자, 그리고 요 670번 이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. 별표를 잘 쳐놓고. 자, 사람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어. 여기서 이만큼 걸어간대. 이렇게. 자, 그랬을 때 여기가 중요해. 출발하여 몇 초 2m의 속도로. 그러면 1초에 2m, 2초에 4m. 그럼 t초 후라고 따지면 처음에 표시할 게 여기가 2tm를 간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 줘야 돼. 첫 번째. 그 다음 우리가 했을 때 그럼 가로등이 이렇게 있을 때 불빛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뭐냐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. 그림자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. 그럼 일단은 얘를 길이니까 L이라고 딱 넣을게. 자, 그러면 항상 닮음을 떠올려줘야 돼.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을 할 것이다. 1.8대 3, 1.8대 3. 그러면 18대 30이 되겠죠? 그럼 6으로 나오면 6, 3, 18, 6, 5, 30. 그럼 3대 5라는 비율을 딱 생각해야 되겠네. 작은 삼각형 대 큰 직각삼각형이 3대 5. 자,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3대 5라는 걸 찾았잖아, 그치? 그러면 요거 대 요 전체 길이도 3대 5가 나와야 돼. 그래서 결국 L 대 L 플러스 2T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야. 보통 그 풀이를 보면 X, Y 막 이렇게 복잡하게 놓거든? 근데 이렇게 놓는 게 제일 편해. 닮음 써서. 그러면 내항이고 많은 거 5L은 외항이고 3L 그 다음에 플러스 6T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2L이 6T니까 그 길이는 2L이 6T니까 3T가 되겠네. 됐죠? 자, 우리는 그림자 길이를 지금 구했어. 근데 뭘 구하랬니? 변화율을 찾아주랬잖아. 변화율을 아까 뭐 했느니? 미분한댔지. 그래서 결국 L 프라임 미분하는 거야. 그러면 3. 그럼 끝났어. 3m/s.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3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정도까지 되겠네, 그지? 괜찮죠? 닮음 싸서 하는 거. 자, 이제 2개 유형만 남았으니까 조금 힘냅시다. 아, 그래서 너 교복을 입고 있었구나. 지우는 학교 갔었어? 역시 편한 걸 생각하는구나. 아, 주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휴가 때 집에 있었다. 와이프 어디 가지 말자던데. 너무 무섭다. 자, 2개만 하고 끝났네. 잘 봅시다. 자, 호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딱 생각해 볼게. 돌을 여기서 딱 던지겠대. 돌이 딱 던졌어. 근데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대. 그럼 요런 파형이 생긴다는 뜻이 되겠지? 파형? 이런 식으로. 이게 물결이 쭉 흩어질 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바깥쪽 원. 그러면 제일 바깥쪽 원이라고 해보자. 얘가 점점 더 멀어지는데
매 초 10cm씩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반지름을 우리는 10t라고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. 첫 번째 그림상으로 해석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구하는 게 2초 후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. 그럼 일단 먼저 넓이를 잡아야 되는 거야. 넓이식을 딱 하면 되겠죠? 반지름이 10t 초당 1초당 10cm씩 커진대.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해보자. st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볼게.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100 파이 t 제곱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 수가 있죠. 그치? 자, 그런데 2초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야. 2초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S'의 t를 먼저 구해야 돼. 그러면 200파이의 t가 되겠죠? 여기다가 2초를 집어넣어서 S'의 2. 그래서 결국 400파이가 그 넓이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지금 파이를 빼고 하는 거니까 A는 400이 되겠죠? 맞네. 첫 번째는 길이의 변화율,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의 변화율, 세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. 이 세 가지 종류로 문제가 나가니까 마지막 부피의 변화율은 내가 상문제로 한번 풀어줄게. 상문제로. 여기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. 일단 1교시에 이따가 변화율 쪽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질게. 풀고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해볼게. 지금 여기 그림상 잘 안 나타나네. 이렇게 되어 있다. 자, 모든 문제가 다 닮음이라고 얘기했잖아, 그지?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쪽에 있는 큰 삼각형을 딱 보고 닮음을 쓸 수 있겠죠? 그러면 저 식에서 저 그림에서 일단 먼저 찾아내는 게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높이야. 그러면 반지름 대 높이 h라고 했을 때 6대 10. 그래서 결국 약분하면 3대 5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근데 문제는 이것만 나와 있네. 상승 속도가 1초당 9분의 20cm씩 올라간대. 그러면 요 수면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. 그럼 결국 요 그림에서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냐면 9분의 20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. 높이가 9분의 20t야. 자, 근데 우리는 얘를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딱 넣을게. 그러면 반지름 대 높이의 비율이니까 우리는 여기다 는 해서 반지름 대 높이 9분의 20t 이렇게 딱 만들면 되겠죠. 그러면 일단 내항의 곱을 먼저 할게. 그럼 반지름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5r이라는 것은 외항의 곱을 하면 되죠. 3분의 20t. 그러면 r은 3분의 4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. 됐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물이 찰 때 부피의 변화율이야. 근데 한 가지 더 있어. 물의 깊이가 5cm가 된다는 요 말이 중요해. 그러면 이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래. 그럼 결국 얘가 5가 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때 시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서 t 값을 4분의 9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. 자, 그럼 우리는 4분의 9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야 되네. 그럼 일단 부피 VT라고 나타낼게. 일단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, 얘는 9분의 16t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아까 요거였죠?
9분의 20t. 오, 왜 이렇게 복잡해? 헐, 얘가 뭐가 되나? 243. 그 다음에 320. 그 다음에 파이 t 세제곱. 얘가 9p. 자, 그런데 우리가 4분의 9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변화율이니까 미분을 해줘야 돼. v'의 t. 미분하면 3 내려오면 하나 줄어들죠? 81분의 320 파이 t 제곱.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다가 4분의 9를 집어넣네? 4분의 9. 여기다가 4분의 9 집어넣으면 얘가 16분의 81 이렇게 나오네. 그러면 81 없어지죠? 16 없어지면서 20. 그래서 변화율은 20파이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그래서 답은 2번. 자,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미분 파트 문제가 끝이 났어. 조금 기억할 거는 670번 아까 별표 쳤잖아, 그치? 그 다음에 요거 677번도 별표를 하나 칠게. 요 두 문제가 활용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. 자, 그럼 여기까지 조금 빈 문제들을 좀 풀고 질문을 하고 하도록 할게. 자, 요거는 끌게.